자, 무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무성할무. 다섯째 청간무. 이게 이제 토로 가차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성할무자 여기 보면은 요것도 그렇고 요거 도끼 모양이죠? 네. 아주 근문이 리얼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소전체요. 이게 각골문, 근문, 소전체에서 큰 도끼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큰 도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험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무성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무성하다고 하는 이 뜻이 토로 가차가 됐을까 그거요. 이 큰 도끼를 들고 무기죠. 무기 들고 땅 뺏기잖아요. 영토 확장이라고요. 모든 전쟁이 영토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국토를 확장하자, 세력을 넓히자는 건데, 그래서 땅 뺏기니까 무토로 가차되었을 거다. 무성하게 땅을 뺏는다는 얘기지.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무성하다는 이 무성하다의 본래의 뜻이 명리학에서는 무토로 가차된 거고, 이렇게 무성할무가 토로 가차가 되다 보니까 풀초를 넣어서 초목이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가지고 요건 무성하다로 이렇게 간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성하다고 할 때 이 무성하다가 아니라 요렇게 써가지고 무성하다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토라 하는 게 큰 땅이죠. 이게 높은 산이죠. 고산이죠. 이게 큰 길이니까 대로죠. 대로 중에 고속도로가 있죠. 그러면 큰 공간이요. 큰 공간이면 큰 무대이기도 해요. 그것처럼 무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포부가 크더라 그만큼. 그래서 이게 중화의 작용을 한다 그랬어. 저 문왕팔계든지 복희팔계든지 하도라든지 낙서 보면 거기에 중앙에 토의 역할이 있죠. 그것처럼 이게 중화의 작용을 하고, 중화니까 중간이니까 중매 역할이야. 토니까 믿을 신이니까 이게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고, 이걸 또 요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토라고 하는 게 다 같이 언덕부, 좌부변. 여기 좌부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할 때 이게 변이고 요게 방이죠. 다 같이 변방. 그러니까 언덕부 좌부변이 요게 삼획이지만 이게 팔획으로 따라가더라. 다시 고우룹 우부방. 이게 우측이니까 그게 고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땅이에요. 이게 다 무토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영토를 나타내는 글자 중에 다 같이 애울위. 애울위에서 나라국자 들어가고 동산원, 동산유. 이 동산유자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조종정. 조종이 세워지려면 큰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뜰이라는 얘기거든. 조종이 큰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토요. 서울경에 저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 서울 터전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무토요. 차례서, 담서, 학교서. 이게 차례로 서 있는 저 학교의 담이, 학교가 세워지려면 큰 땅이 필요하죠. 이런 글자들이 다 무토의 뜻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무토는 가불목을 키워야지 정격이고 이게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 산에 큰 나무가 정격이죠. 이게 갑목이 정격인데 이때 이 무토가 가불목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국이 큰 국이냐 작은 국이냐 이렇게 결정이 됐네. 어떤 사주들은지 목이 자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치지 않아야 돼요, 목이. 그랬을 때 목이 없으면 황무지나 민둥산입니다. 그만큼 조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목도 중요하고. 그러면 무토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자리에 우뚝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은 자리에 우뚝 서 있다는 얘기에서는 이게 믿을 신이니까 이게 신용이요. 이게 변화가 적어. 같은 자리에 옮기지 않으니까 변화가 적으니까 고집불통일 수도 있다고. 그게 아집이 강한 거지. 그리고 과묵해요. 의젓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토는 방비 능력이 강하고 중매 역할 여전히 하는 거고. 그러면 토가 토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의 필요성이 있어요. 대개 이 무토일간 가지고 있고 무토가 왕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 습이 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권하는 것이 활동하셔야 됩니다. 왜? 운동하기를 싫어해.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게으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쟁기질을 할 필요가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 땅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자, 무토가 용신이나 약신이 되면은 부동산 쪽에 좋고 건축업도 괜찮고 스포츠도 괜찮고 중매업도 괜찮고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저 부동산에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에도 좋겠다고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토 용신이나 약신. 그런데 물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 내가 부동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자, 이게 잘 하시는 거지만 무토는 이게 물을 막아줘요. 방수요. 바람 막아줘요. 기토, 진토, 습토 제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온 효과를 나타낸다 그거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무토 기상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 무토하고 간목이요. 다시 평관. 목국토 해주죠. 그럼 이게 고산이요. 거기에 간목이 들어차. 그러면 이게요. 이게 거목이 되는 거죠. 거목이 되면 이게 동양목이, 동양지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그럼 보기가 어때요? 아우, 보기가 참 빼어나게 좋아. 산세가 수려해. 그러니까 이건 귀한 명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일간은 기토가 됐건 무토가 됐건 토일간은 목이 있어야 정격이요. 그런데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정격이라 그랬어요. 을목이 정격이라 그랬어요. 간목이 정격이요. 그래야 보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토는 간목을 바래요. 왜? 내 넓은 땅에 높은 산에 거목이 들어차야 좋은 거지. 그게 이제 을목은 이게 관목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국이 못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는 바탕도 좋고 자기 몫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키 크고 간목이 키가 크잖아요. 선남 선녀가 미남하고 미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장남이나 장녀 아니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상하게 그쪽에서 하는 것을 또 즐겨 해요. 여기다가 인묘 뿌리가 있으면은, 이건 대기란 거지. 그럴 때 무토의 뿌리도 있으면 더 좋겠죠? 예. 무토도 뿌리가 있고 간목도 뿌리가 있으면은 나도 왕해. 그러면 간목이 관이죠. 관도 강해. 그러면 이것은 신왕관왕이죠. 신왕관왕이면 사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토도 간목 기르고, 간목이 인묘목 뿌리가 있고 무토가 뿌리가 있다면 진술충미 있는 거잖아요. 자기 뿌리 진술충미. 그럼 진술충미 중에서 가장 좋은 자기 뿌리가 뭘까요? 술이 있을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술이요. 봄, 여름에는 진토.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축토하고 미토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 뿌리에다가 인묘목 뿌리 있으면 이것은 진짜 신왕관왕이죠. 그럼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요, 직장이요, 직위요, 최고의 희망이요. 이게 좋은 직장하고 좋은 직이면은 최고의 바라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좋으면은 직장, 직위, 남편 좋아, 자식 좋아,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뭐가 있느냐고. 당연히 돈은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남자한테는 관이 자식이잖아요. 여자한테는, 여자 명조에서는 이게 남편 글자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처가 돼야. 이게 이제 관이니까 남편이 돼야. 이 경우는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게 기르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임무요. 자기 임무를 다 한다면 이건 모성애지. 모성애가 발동하는데 자기 자식에게도 발동하지만 누구한테도 발동이 돼? 남편에게도 자기 자식 기르는 것처럼 그런 애정이 솟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은 처복 있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럴 때 현모양처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놈의 갑이 좋은 역할 하던 것이 문에서 기토가 딱 들어와. 그래서 각기압도 됐으면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내 최고의 희망, 최고의 할 일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게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관이 쓸모가 없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엉뚱한 짓만 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보자고요. 큰 산 위에 해가 둥실 떠 있고 거목들이 자라고 있네. 이거 이상 좋은 거 없죠? 무토는 간목기로고 병화로 나중에 동양목이 되든지 결실을 해. 그러면 이게 최고의 영광이요. 진짜 선남선녀입니다. 그럴 때 경치가 참 아름다워.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밝게 선도를 합니다. 이것은 밝고 이것은 어질게. 그렇게 선도를 해 나갈 때 하나만 유력해도 의식주 걱정 끝이요. 이거 이렇게 떠도 좋고 이거 이렇게 떠도 좋은데 같이 뜨면은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진술충 충미충이 내 일간이 무토인데 무토가 무너지는 거죠. 그때 진술충이라든지 충미충이 이렇게 되면 큰 산이 무너지는 거니까 내 삶이 고달파지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지지해 오니까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어려워져. 그러면 이 인고의 세월을 배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낼 거냐? 우리 같다면 공부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무토면은 큰 산이 연이어 있는 거죠. 이게 첩첩산중이네. 첩첩산중의 간목이요. 노루하고 토끼하고 같이 벌 먹어서 사는 거요. 그러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무토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많다잖아요. 같은 글자가 한자에서 두 개만 많다죠. 사주 8자 글자 중에서 무토가 같이 있으면 많은 거예요, 이건. 그런데 많은 것이 양상이 틀려요. 요렇게 많은 것하고 이렇게 많은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첩첩이요? 그렇죠. 이게 더 첩첩이에요. 이건 연이어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박히면은 이렇게 되면은 떨어져 있어. 우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논산 가는데 연산이 있잖아요. 연산이 이을 연자 써요. 이을 연자 매산자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어져 있다? 산이 연이어 이어져 있는 데거든,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역에서, 주역에서 연산역이 있는 것처럼. 대개 이제 이렇게 되면 수도인들이 많더라. 다음 두 번째요. 이게 무토하고 을목이 있을 때, 아까 간목일 때는 이게 편관이었죠? 그러면 편관이 더 좋아요? 정관이 더 좋아요? 편관이 더 좋아요. 이게 무토에 간목이 있는 것이 정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격이 하나 떨어지는 거라. 그런데 정자가 붙었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육치는 참고사항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높은 산의 꽃, 등산객이나 가끔 가다가 그 꽃을 봐줄까? 이건 어렵다고요. 이게 고독해요.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시생이든지. 그런데 이게 때가 묻지 않아. 청초해. 맑은 공기요. 그러니까 예술적 기질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많아.
예체능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 을목이 이게 정관인데 이게 남편의 글자라. 그렇다고 하면은 을목이 이게 불만이 있는 거지. 누구 입장에서 불만이 있어? 무토 입장에서.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 와서 박아줬으면 좋겠는데 을목이. 그러니까 이게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토는 간목이 오는 것이 전격이더라. 을목용신 한번 보자고요. 젊을 때는 꽃 피고 볼납이 나한테 와요. 그런데 꽃이 지면 어떻게 해요? 봄꽃이 됐던 여름꽃이 지었던 꽃이 지고 나면은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꽃 피고 향기가 있을 때 자기가 관리를 잘해. 그러면 꽃 떨어지는 다음에는 열매 맺히고 그 전까지는 힘들어. 그러니까 노후 관리가 꼭 필요한 게 을목일주들이고. 그럼 꼭 을목일주가 아니라 을목용신 쓸 때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저희 이 말이 화무십일홍 있잖아요. 무을병이 있어요. 산은 산인데 아주 병화 봐서 꽃이 반짝반짝 빛나죠. 어느 계절인가가 문제인데 계절 따지지 말고요. 꽃 피면 볼나비가 있죠. 볼나비가 올 때 인기가 있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사치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생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심하자. 예체능이라든지 다재다능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을목이 뿌리가 있어. 인목이든지 묘목이든지 뿌리가 있으면은 병화 보고 아주 감나가는 그런 약초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산삼이 될 수도 있고 영지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공헌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겨울철에요. 한겨울철에 이 을목이 감자, 고구마, 토란 이런 구근류가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약초도 될 수도 있어. 근데 특히나 가을, 겨울에. 그래서 이 봐가지고요. 가을, 겨울에 을목이 뿌리가 있으면서 이게 생명력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은 약초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가을, 겨울생이 약초나 구근류가 됐으면 알토란 같은 사람도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무토하고 병화요. 그럼 이게 높은 산이죠. 큰 땅이죠. 해 떴죠. 그러면 고산에 뜬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화생토 했을 때 편인이 있을 때 이 무토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토는 화와 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뭐죠? 12운성이 같이 가죠. 그래서 12운성이 병화하고 무토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고관계예요. 그래서 토는 화와 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이야기는 목을 싹 틔울 때 화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토가 그 본분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날씨도 화창하고 미남 미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병화가 뜨면 대개 미남 미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가 번쩍 뜨면은요 높이 오른 새가 멀리 본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요. 그만큼 안목이 좋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요. 가방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병화 있는 분들은 그만큼 상식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잘 보이면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해가 밝으니까 희망적이고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무토가 큰 산이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도 또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나 병화나 간목이 있으면은 다 자존심인데
특히나 높은 고산에 뜬 해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도 특히나 강할 수가 있다. 그 얘기겠죠. 이게 병화가 길작용을 할 때는 특히나 교육자나 학자가 많습니다. 병화가 좋은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목을 기르는 거죠. 목을 기르는 거면 인성을 잘 길러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인성은 공부요. 그러면 목으로 입력하고 그다음 화생토 병화로 식상으로 빼니까 입력과 출력이 잘 되는 그런 구조다 얘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육자나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무하고 병이 간목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게 을목을 봤어. 그러면 무토가 간목을 보는 게 정격입니까? 을목을 보는 게 정격입니까? 간목을 보는 게 정격이죠. 그런데 꽃을 피웠다는 얘기지. 산에 그렇게 병화를 보고 아주 예쁜 꽃이 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장점이 있을 거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죠? 예술성이 굉장히 농후해. 그런데 북은 좀 작아, 간목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정화를 봤어요. 그럼 이것도 건토죠. 근데 정화를 보면 화생토 해가지고 이게 정인이요. 그러면 이것은 편인인데 편인은 참 좋았어. 이게 정인인데 정인이 좋고 나쁘면 여기서는 당장 기륭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이것만 보면은 이게 지열이기 때문에 조율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여름생하고 겨울생을 크게 나누어서 어디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름생은 이게 화생토해서 이게 건토니까 초목이 갈증을 일으킬, 사람이 갈증 느끼는 건 마찬가지요. 그러면 수가 넉넉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지. 여름에 무술토가 최악이라 그랬죠? 왜? 물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 조우를 막아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병이 된다고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렇죠? 물을 막아줘. 그러면 초목이 잘 자랄 리가 없잖아요. 곡식이 잘 못 자라. 그러면 쭉정이 농사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름 무토가 수가 없고 조열해. 이게 화토중탁 사주라 그랬어요. 화와 토가 거듭되어서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이것이 화토중탁이거든. 그러면 겨울생의 무토는 한습하고 수가 많고 그 병이 되는 것을 막으니까 이게 약신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정화는 조우용신이니까. 그러면 여름철에는 이 고조가 되게 나빠도 겨울철에는 이 고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겨울생이 이게 무토일간이면은 요렇게만 되면 벌써 돈이 따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막아준다 그랬죠 아까? 물을 막아주죠. 그럼 토국수 하면 돈이잖아요. 물이 흙 속으로 쫙 무토 속으로 스며들어가. 그럼 이게 잘 나올까?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쓰임새가 아주 알뜰하겠지. 예를 들어서 주부가 알뜰주부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돈이 있어, 알부자요. 그런데 겨울무토가 화 없으면은 이건 가난뱅이죠. 화 없으면 춥잖아요. 자연이 추우면 내가 추워. 그게 춥고 배고프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고산에서 촛불이요. 그럼 고산에 촛불이면 술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기도를 하든지 명리를 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근데 마음고생은 있겠더라. 고산에 높은 산에 들어가서 촛불 켜고 기도하려면은 그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무토하고 정화하고 간목이 있어. 저희 아는 것처럼 목생화. 이때는 진짜 목생화죠. 간목이 잘 타요. 간목이 잘 타서 목생화, 화생토 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게 겨울철이면 좋겠죠. 그러면 여름에서 이렇게 목생화되고 화생토에서 토기만 자꾸 키워줘. 이것은 난리 나겠지.
그러면 요번에는 높은 산 넘어 또 산이네. 그럼 첩첩산중이죠. 그럼 첩첩산중이 되면은 무토일간에는 이게 간목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목국토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게 황무지요. 큰 땅인데. 아니면 민둥산이요. 볼품이 없잖아요. 땅이 넓거나 산이 있으면은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은 내 삶이 그만큼 황량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저 고독이나 인적이 없어. 가끔 가다가 등산하는 사람들은 있거든. 그래서 큰 산, 큰 토가 또 버티고 있으면은 과묵해요. 말이 별로 그래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고집도 한 고집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 그러죠? 똥고집이요. 옹고집 해도 돼요. 그래 수도인이나 독신주의자나 그쪽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성격은 맑아요. 다른 것을 안 보니까, 허접한 것을 안 보니까 그게 청초할 수도 있다.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데 우리 자연인 하는 것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자연인 보면 세상에서 실패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강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처음서부터 자연인을 택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드물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거기 첩첩산중에 파묻혀 살아면 세상 물중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 만날 일 드물다. 그럼 저희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토무토 있으면 일단 그 성격이 어떻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외롭다. 한 고집 하겠다. 그러면 토가 이렇게 왕하다고 하면은 금으로 설기를 해줘야 돼. 금으로 빼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 잘 아시는 것이 경금, 신금은 큰 금이죠. 경금, 신금 가지고는 토가 빠질 수가 있는데 신금이나 유금 가지고는 안 빠진다고요. 못 빼낸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토다금이에요. 그런데 토가 많아도 경금 하나만 있어도 빠져요. 신금 하나만 있어도 빠져요. 그런데 신금이나 유금 가지고는 절대 못 빼요. 그러면 그때는 금을 길신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토를 쓸 수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토가 병이 되니까 목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토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토다금의 이 사주가 토가 많아도 금으로 설계할 수 있으면 일단 괜찮다고 보셔야 돼요.